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일요일, 뭐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 아니구나. 좀 그냥 쉬었습니다. 뭐 오늘 그 아침부터 국회의원들이 웬일로 일요일에도 일을 하고 했죠.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주호영이 그 새끼, 물론 주호영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의힘 다 100%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뭐 초선이나 재선 중에는 조금 아마 좀 괜찮은 인물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 어제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랬듯이 병신짓을 했죠 조영이가. 아니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뭘 얻어내는 게 있어야 그게 협상이잖아요. 아니 근데 얻어내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빨갱이 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합의해주고 나와가지고 아니, 합의해준 대로 빨갱이들이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그걸 가지고 또 지랄을 해요. 그 끝까지 버티고 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론전을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까지 합의 안 해줬는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저 뭡니까 단독 국회를 열어가지고 만약에 통과시켰다 그러면 할 말이 생기잖아.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합의 안 해줬다. 근데 저 봐라. 저게 독재지 뭐가 독재겠냐 이렇게 공격을 하면 그게 여론에서 먹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덜렁 합의를 해줬잖아. 합의를 해줘놓고 그 합의한 대로 그래 뭐 통과시키니까 그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아요. 그럼 이게 여론전이 안 되잖아. 여론전이. 그 이런 밥벌이 새끼들. 그 제가 그러니까 이런 밥벌이 짓을 하는 근본에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 바보 그 아무런 뭐 그 어떤 협상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전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동이고 뭐고요 모든 이 비리라 이 큰 거 다 이 잡아당기면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절반 정도는 아마 어떤 형태로도 뭔가 이 연관대가 나올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바탕에는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장담을 하죠, 장담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아니 이 새끼들이 당에서 좀 조금만 뭐 잘할 필요도 없어요. 보조를 조금만 맞춰주면 우리 토끼 형이 일하기가 어마어마하게 편할 텐데. 아유 하기사 뭐 그래 어차피 그건 기대도 안 했던 겁니다. 어차피 토끼 형도 다 알고 있었고 막 내가 혼자서 다 짊어지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구나라고 어차피 다 그게 자신의 숙명으로 알고 그렇게 지금 집권을 한 거니까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열받잖아 이 버러지 새끼들. 아유 참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밥버러지 새끼들. 도대체 이런 버러지 새끼들 지지하는 것들은 또 뭐야? 그러니까 씨발 뭐 대깨문이네 집안이 손가락질 할 필요 없다니까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똑같은 거야. 똑같은 아메바 새끼들이라니까. 단지 편만 니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지금 서로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8%. 그럼 요쪽은 뭐 38%가 없나? 똑같은 거예요.
그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맞잖아. 최소 최소 90에서 95%는 다 아메바 새끼들이라니까. 정상적인 진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 인구는 최대 진짜 최대로 잡았어. 한 5%? 그럼 5%면 뭐 한 250만? 250만도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저쪽에 매몰되어 있는 38%, 이쪽에 매몰되어 있는 38%에 한 10% 정도는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러니까 그 38%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최대치죠. 그 진영의 최대치죠, 최대치. 그리고 그래 뭡니까 뭐 어제 그래 뭐 유가족 협의회인가 만들어 가지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했죠. 그 뭐 역시 세월호 시즌 2가 이제 됐습니다. 세월호 시즌 2. 그리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토끼 형이 뭐 눈 하나 끔찍할 것도 아니고 그 세월호 때처럼 또 그렇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지금 뭐 시기나 아니면 어떤 그런 파괴력이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막말로 그 세월호는 그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모론을 제기했듯이 저 새끼들이 기획을 했건 말았건 간에 진짜 애들이었어. 그리고 수학여행 가던 애들이었어요. 그냥 거기서 오는 어떤 애틋함이라든가 이런 게 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선동이 상당히 먹힐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 상황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얘들의 이런 선동이 결코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에 이렇게 하다가 그 뭐 잘 쓰는 말 역풍 제대로 된 역풍을 맞고 제가 보기에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세월호까지도 아마 제대로 역풍 맞아가지고 다 진짜 한번 파보자 해가지고 이 새끼들 진짜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이럴수록 더 확신이 든다니까요. 노무현의 자살. 그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정권 뺏기고 나서 초창기 때 광우병 선동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싸 주도권을 찾았다 했는데 이명박이가 씨발 안 되겠다. 저 새끼 존나 나대는데 쳐 죽여야 되겠다. 그래 그때 우병우가 그 저기 수사 지휘했잖아요. 그 천재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인물 딱 둘이 우리 토끼 형하고 우병우잖아. 근데 우병우는 확장성이 없잖아요. 우병우는 확장성이 없어. 깨끗하고 천재는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씨발 그때 그 한 칼 맞고 씨발 나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뭐 찍소리도 못 하고 뭐 이런 주사도 그런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궁지로 몰리니까 저희 노무현이라는 사람 몰라요? 그 이 말 누가 했냐? 유시민이가 했습니다. 패족이다. 저는 노무현이라는 사람 잘 모릅니다. 그랬던 새끼들이 노무현이가 자살을 선택한 이후에 조금씩 이제 기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걸로는 자기들이 부족했던 거지. 그래서 세월호를 기획했고 세월호를 침몰시켰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선동을 했는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태블릿 조작을 해가지고 박근혜를 탄핵을 시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그 당시 분위기상 굳이 탄핵을 안 시키더라도 자기들이 정권을 뺏어올 수 있었어요.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제 저 박근혜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안 좋았고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블릿을 조작해가지고 무리하게 무리수를 둔 건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죠.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완전히 그냥 악마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세상 이제 그 이후로는 막 그냥 우리들이 다 그냥 해쳐먹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정권을 찬탈해가지고 이제 우리 세상이다 했는데 토끼형 때문에 어이씨 이거 혼자 한 명한테 박살이 났잖아. 한 명한테. 그래서 기억한 게 맞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씨 나중에 이건 나중에 얘기하시다. 그 일단 그게 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회 권성동 세월호 길 가지 말라는 글에 분노. 근데 이제 권성동이가 이거는 잘했어요. 이 딱 시기에 맞춰서 이런 거를 하나 딱 올려주는 거. 그러면 일단 이 국민들이 이제 세월호 또 생각하잖아요. 아, 그 개새끼들. 그러니까 지금 얘들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야 돼요. 조용히 있으면 우리 토끼 형이 보살펴 줄 거야. 솔직히 막말로 뭐 국가에서 크게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해 주겠다고 뭐 검토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 어찌 보면 이 저 뭡니까 화물연대가 하는 짓하고 거의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구조를 보라니까 구조가 똑같잖아. 화물연대가 지금 그 운송 거부한 거하고 지금 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하고 구조가 똑같잖아. 분명히 보상을 해주겠다고도 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될 거다? 화물연대 같은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보시면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10일 오후 장립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 명예회복과 철저한 진실 책임자 규명을 촉구했다. 근데 뭐 아니 희생자 명예회복 뭐 어떤 명예회복을 말하는 거죠? 아니 뭐 아 맞다 명예회복은 해야 되겠구나. 이거 어차피 이제 빨갱이 새끼들이 기획해가지고 한 거니까 그 명예는 회복시켜줘야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진실 책임자 규명을 촉구한다. 그래 이거는 확실히 해야죠. 그래 이렇게 한 게 결국에는 뭐 자충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화물연대의 길을 갈 거라니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이태원 참사는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아니 무슨 대장동이나 뭐 저 변호사 대납이나 뭐 성남 FC 이런 거는 좀 돈이 엮여 있고 막 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이태원 참사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모였고 인원 통제가 안 됐고 그 와중에 그러니까 뭐 믿었건 아니면 뭐 그래 저 누군가가
미끌리면서 뭐 중심을 잃고 뭐 기우뚱했던 이유였든 간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고가 난 게 다예요. 그럼 뭡니까? 그럼 그래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보면 용산서장 전 용산서장이 대처를 전혀 안 했다. 그리고 그 유미진인가 그년 112 상황실장인가 이년이 그 직무유기를 했다. 112 상황실에 없이 지 사무실에 그냥 처박혀 있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문건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아니 그래 다 드러났잖아. 진실은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뭐가 나왔어요? 그럼 네가 왜 그렇게 뒷짐지고 그랬는지, 니는 왜 네 사무실에만 처박혀 있었는지, 왜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이것만 밝히면 되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보면 요 경찰청 그 이상으로는 갈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경찰 내의 문제였어. 그 용산구청하고 누구야 그 용산구청장 그년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김성대한테 돈 받아 처먹었다고. 물론 후원금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거 다 잡아 쳐내야죠. 쪼개기 후원이니까. 다 똑같은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국힘이나 저 빨갱이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니까. 주영이 하는 거 보세요. 권성동이 하는 거 봐. 그나마 지금 이제 이거는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왕 생각난 김에 지난번에 제가 그 박영선이 얘기하면서 그 고향을 합천이라고 했는데 합천이 아니고요. 창녕입니다. 창녕. 그 박영선이 서른이 박원순, 서른, 박영선 또 한 명 더 있을 텐데 누구더라? 하여튼 창녕입니다. 창녕. 마산하고 대구 중간에 있습니다. 그 지금 분명히 토끼 형이 보살펴 주겠다고 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그렇게 멀리가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 이거 뻔한 걸 가지고 특수본 그 새끼들은 이임재 영장 청구했더니 씨발 기각당하고 그 뻔하잖아. 이게 바로 금수환박의 폐입니다. 폐. 저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협의회 부대표 이정민 씨는 세월호가 간 길이 대체 어떤 길이냐? 어떤 길인데 안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세월호 때 정부와 여당 책임자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 뭘 돌아봐? 재난의 정쟁화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고 표현한 데 대해 유가족은 심장 같은 아들을 떠나보내고 수액으로만 살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정쟁이 있냐고. 지금 니들이 하는 게 정쟁이야. 니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민주당 저 빨갱이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가 있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이제 이상민 해임안이 통과되니까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위원이 전원 사퇴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별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와닿지가 않잖아요. 아니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고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주고 나서 이렇게 해야 이게 어느 여론전에서 먹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봐라, 저 봐라, 저 독재 새끼, 독재자 새끼들, 독재 그렇게 싫다고 하던 새끼들이 저것들이 지금 독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씨발 그래 합의해줬잖아.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자고 합의해줘가지고 했는데 왜 지랄하냐고. 그냥 이게 여론전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병신짓 때문인 거예요. 도대체 이 뭐하는 새끼들이지 이거 진짜. 아유 이런 쓰레기들 데리고 참 진짜 씨발. 아유 정말 참 깝깝하죠. 그나마 그래 뭐 권성동이가 조금 이제 근데 이 새끼도 뭐 언제 돌변할지 모르죠 뭐. 조금 이제 저 도와줘야지 막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나 본데. 아유 참. 아니 보세요. 선 예산안 통과 약속 파기했다고. 아니 병신아 씨발놈 네가 어제 이렇게 하자고 합의해줬잖아. 와 나 진짜 이 새끼들 아 진짜 뭐 이런 새끼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다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저 이전에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이 씨발 빨갱이 새끼들 조지기 전에 이 개새끼들부터 이 쓰레기 새끼들부터 조져야 된다고. 그냥 그냥 조용히 그냥 한 말 하지 말고 그냥 지랄해도 그냥 조용히 입 쳐다고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고만 있던가. 어휴 씨발 쓰레기 같은 새끼들. 이런 것들이 무슨 아유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하여튼 어차피 뭐 씨발 다 정리될 거니까. 아유 장재원 더 당해봐야 민주당 싫지 않아? 이제 글을 하나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윤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주당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정 연설을 위한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거부하고 본회의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그뿐입니까? 윤 정부가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직제 개편을 요청한 정부조직법도 국정 운영 방향이 담긴 첫 민생 예산도 개혁 과제가 담긴 법안도 모조리 거부하고 있다. 오로지 정권 발목 잡기와 정권 흔들기뿐이다. 이것이 대선 불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민주당과는 그 어떤 협치도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들이 요구한 국정조사 또한 정권 흔들기, 정권 퇴진 운동에 불과하다. 애초 합의에 져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집단을 상대로 합리적 운운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깨어 그건 뭐 패션 정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정치라는 단어를 쓰고 가슴에는 칼을 품고 다니는 정치 자객들이다. 더 당해봐야 민주당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말은 이제 맞는 말이죠. 그 애초에 원래 이런 새끼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주호영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진석이도 그렇고 뭐 그 이 결국에는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쭉쭉 잡아 올리면 이런 새끼들도 어떤 형태로든 다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뭐 대장동이든 뭐든 간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들 고구마 줄기 잡아당겨서 쭉쭉쭉 잡아당기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국힘 새끼들 절반은 아마 그게 뭐 돈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떻게든 연관돼 있을 거예요. 쓰레기 새끼들.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 이제 댓글을 좀 봤죠. 대충 이제 어떤 댓글이 달릴 거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놈이 뭔 헛소리냐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많이 달려요.
그거 다 이재명 지지하는 것들이잖아요. 이재명 지지하는 것들. 그 지금 나라 꼴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가 지지하는 이재명이 참. 아니 그래 어제 그 양상훈 칼럼에서 양상훈이가 말했던 그 부분 일정 부분 맞아요. 이런 양극단의 이런 그 미친 광신도 사이비 광신도 집단들을 가지고는 합리적인 민주주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만든 원흉이 누구냐? 그 칼럼을 쓰고 있는 양상훈이 그 새끼예요. 그리고 뭐 민주주의 뭐 저기 문재인이 같은 그 칼럼 쓴 그 김순덕이 그 씨발년이고. 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이제 또 군기랍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거는 이런 식으로는 합리적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 자기들이 씨발놈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다시 자기들은 아무런 상관없느냐. 그 제도 탓을 하면서 또 훈장질을 하고 있어요. 이 쓰레 같은 새끼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토끼 형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다 잘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개혁을 하려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디지털 기법 만든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언론 개혁이 그게 이제 스막이 오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스막이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민노총은 이제 화물연대부터 해가지고 민노총 끝장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으로 이제 시작될 겁니다. 아니 뭐 패널로 나온 것들이 죄다 뭐 하는 말이 뭐 이제 정부가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냐? 미친 새끼들. 그럴 거면 씨발 그럼 아유 씨 미친 새끼들. 다 계획이 있어 쓰레기 새끼들아. 지뿔도 모르는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훈장질이나 하고 족같은 새끼들이. 3조 5천억이라고 했으니까 4조 천억이라고 했나? 4조 천억. 그거 다 해가지고 그 화물연대 지도부하고 저 민노총하고 다 저기 손해배상 걸 거예요. 쓰레기 새끼들. 결국에는 이제 남은 게 뭡니까? 민노총, 화물연대, 손배소 이걸로 뿌리가 뽑히겠죠. 이 노동계 빨갱이들 소탕. 그 다음에 그 김의겸 탐사 장경태 민형사소송 역시 언론계 빨갱이 소탕. 이 딱 투트랙으로 이제 딱 가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질질 끌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정진상이 그 공소장에 뭐 저 뭡니까 뭐 이재명이 언급은 됐는데 이제 뭐 공모했다 이런 거 안 적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안 적으니까 또 막 그 특히 빨갱이들 나와가지고 또 그거 봐라 증거는 없다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씨발 그렇게 하는 거야. 작전이 작전 병신들아. 하여튼 대가리 나쁜 거 그런 것들이 씨발 변호사고 뭐고 한다고 아이고 교수고 변호사라고 씨발 부산에서 내가 구석탱이에서 씨발 그냥 조그마하게 장사하는 나보다 못한 그런 아유 씨발 그런 것들이 무슨 교수고 변호사라고 진짜 쪽팔려서 진짜 씨발 아유 이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씨발 나라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 보면 결국에는 일본하고 미국 뒷배 아니면 안 되는 거라니까 이거는. 그 일본하고 미국 없었으면 딱 지금 북한이라니까 북한. 우리 이재명 수령님.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세상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뭐 섬으로 팔려가는 안전자들 많을 거고 뭐 저 어색한 골목길에서 씨발 막 시체로 발견되는 경우도 많을 거고 왜 이리 먹고 살기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발 그래 뭐 한 번씩 그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던져주는 거기에 취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재명 수령님 최고 지지율 씨발 70% 80% 나오고 그게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 저기 수준이라니까요. 이렇게 만든 게 언론이야 언론. 정치권하고. 그런데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뭐 또 그 제도 탓을 하고 지랄이고 저거들이 씨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양상훈이니 김순덕이니 그런 개 씨발 년 놈들이 그 주영이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 밥벌이 새끼가 도대체 그 새끼들은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 쓰레기 새끼들한테 세금을 갖다가 도대체 수십억을 쓰잖아요. 한 명당. 도대체.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국가 부채가 400조 늘었죠. 그리고 예산이 늘어난 것만 아마 한 1000조쯤 될 겁니다. 왜냐면은 박근혜 마지막 예산이 380조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700조까지 늘었잖아. 그럼 5년 동안 늘어난 예산이 거의 1000조 가까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총 지금 1400조 아니에요. 1400조. 과연 이 돈 다 어디 갔을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돈의 절반은 저 새끼들이 다 처먹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1400조 이 부채하고 요 예산 늘어난 거 이거의 절반은 이 새끼들이 다 헤쳐먹었을 거예요.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정근이 바이러스도 막 나오잖아요. 지금 뭐 한 20명 정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명단에 없는 노웅래 집에서 씨발 3억이 나오잖아. 아니 노웅래가 그러면 씨발 숨겨놓은 돈 3억 딱 그것만 받았겠어요? 아니 명단에도 없는 놈 집에서 일단 기본 3억이 나오는데 집에서
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 사명을 지금 갖고 이걸 한번 고쳐보겠다고 집권, 그러니까 토끼 형은 오로지 이거 하려고 지금 그 정치 검사 생활을 했던 거예요. 10년, 9년 전, 특히 딱 그 9년 전에 이것들 다 도려내야 되겠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딱 던져놓고, 그 말 한마디 딱 던져놓고, 강골 윤석열, 국민들 내리에다가 딱 박아놓고, 분명히 기회가 온다. 빨갱이들 습성도 잘 알고, 또, 그 우리나라 여의도 정치판을 잘 아니까 자기도. 수사 다 해봤잖아요. 김대중 때부터. 다 씨발 짬짬이 다 헤쳐먹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박근혜 정권 끝나기 전에 기회가 올 거다. 그 기회 왔잖아. 그러니까 그때 특검에 딱 수사팀장으로 딱 발령이 나면서 혹시 수사권 가지고 복수하는 거 아닙니까? 수사권 가지고 복수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근데 복수 졸라이 복수했잖아. 씨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다 쓰러졌잖아. 그러니까 씨발 막 문재인이하고 이 빨갱이들이 미쳐가지고 씨발 중앙지검장에다가 씨발 막 검찰총장까지, 검찰총장 안 시켜줬으면 씨발 당연히 씨발 우리 토끼 형이 씨발 이렇게 집권 못했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추미애가 뭐 저기 도우미 역할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냥 스스로 만든 거라니까. 9년 전부터. 물론 이제 그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청사진 그 그림은 그 이전부터 이제 계속 그렸던 거고, 본격적으로 집권 플랜을 가동시킨 거는 9년 전 국정감사에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딱 그 말 한마디 딱 던져놓고 그때부터 씨발 집권 플랜이 가동된 거라고. 조국이 아니었으면 씨발 뭐 저기 토끼 형이 뭐 집권 못했을 거라고. 아니 조국 아니었으면 또 다른 걸로 뭘 만들었을 거야. 왜냐? 만들 거는 씨발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워낙 썩었으니까 나라가,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분석을 못 하니까 애초에 씨발 토끼 형이 뭘 하려는지조차 모르고 그 맨날 그러니까 뭐 불통이고 뭐 당연히 씨발 이 일단 1차적으로 빨갱이들 다 도둑내기 전에는 씨발 그래 절대 소통할 수가 없지. 혀치 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장재원이가 딱, 그 장재원이가 이제 좀 정신 차린 거죠. 자기도 씨발 초반에 그래 저 대통령실이고 어디고 씨발 지 인맥 심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씨발 한 방에 씨발 다 날려버리니까 아이가 씨발 안 되겠다. 바짝 엎드려 있어야 되겠다. 자기도 그제서야 정확하게 이제 눈치를 챈 거지. 병신 새끼가. 머저리 새끼. 그나마 씨발 눈치가 있으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그러고 장기원이 이러고 있는 거고, 권성동이도 조금 눈치 좀 챘고. 제가 계속 제 자랑을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게 제 말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흐뭇맹랑한 말이 아니잖아요. 제 말대로 제 말이 만약에 흐뭇맹랑한 소리다면 지금의 상황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상황을 설명하려면 가장 합리적인 어떤 얘기가 추론이 딱 제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거 설명이 안 된다니까. 우연찮게 그냥 조국이 걸리고 추미애가 도와줘가지고 우연찮게 그냥 재수 좋았어. 대통령이 됐다. 진짜 병신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냥 진짜 씨발 그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지? 편안한 휴일 밤 되시기 바랍니다.